자, 그리고 오메가3를요, 여러분들이 고르는데 굉장히 힘들게끔 제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메가3는 원래 일반적으로 한 알에 몇 미리그램의 DHA와 EPA가 들어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 알에 DHA, EPA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성비인데, 가성비는 이 한 어떤 그 제품 속에 들어있는 DHA, EPA 총무게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을 이 총무게로 나누어 버리면, 이 무게 1g당 얼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박스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제품의 그 박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뭐 어떤 회사의 제품인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 보시면요. Serving size to soft gel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캡슐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 영양 성분들의 여기 보면 DHA, EPA 양이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EPA, TG가 뭐냐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중성지방이죠. EPA, 로서 EPA가 360mg, 그 다음에 아래 DHA가 240mg, 합해서 700mg 들어있다 이 얘기거든요. 요 두 개 더하면 합해서 700mg인데 이게 한 알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투 소프트 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두 알에 들어있는 양이 요만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한 알에 들어있는 양으로 이제 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당 이만큼 있으니까 이 개수로 계산을 하면 여기 보니까 50알이 들어있거든요. 예, 50알이 들어있으니까 이 양이랑 50알이랑 곱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사실 그럼 요게 절반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얼마냐면 600, 700이니까 한 알당은 350mg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50mg.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제품을 여러분들이 볼 때요. 서빙 사이즈가 몇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어떤 경우 여기가 4개까지 적어 놓은 데도 있어요. 4개의 여기 4개의 요 양이 들어있다. 이건데 한 알에 들어있는 걸로 잘못 계산을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만 놓쳐버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게 한 알에 들어있는 양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오해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잘 판단해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기 이 제품에도 여기 보면은 serving size 2캡 소프트 겔 두 캡슐이라는 얘기고요. 120알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알당 DHA, EPA 함량이 520mg 들어있는 거래요. 520mg. 그러니까 한 알당 260mg 들어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양이 아니라 260mg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지금 보면은 1000mg 한 알당 260mg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1000mg, 요 두 알이 2000mg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EE 타입 이런 정도로 굉장히 순도가 낮은 그런 제품이 되어지는 거죠. 또 요건 또 이제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 리퀴드 소프트 젤. 요거는 한
한 알당이고 180알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한 알에 800, 950mg, 한 알에 950mg, 한 알당 1250mg인데 900 얼마가 들어있으니까 꽤 많은 양이 들어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TG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TG.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무지 비싸야 되거나 아니면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하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제품 요것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서빙 사이즈가 1개고요. 1개. 그리고 1개가 1g 1000mg이고요. DHAP에 들어있는 양은 750mg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2개 먹으라 그러고 어떤 거는 1개 먹으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 속에 들어있는 2개 당인지 1개 당인지 3개 당인지 4개 당인지 그 밑에서 하여튼 쓰여져 있는 숫자는 그 위에 적혀 있는 개수당 그만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개 먹을 때라고 한다면 지금 저기에 100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사실은 5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50개 곱하기 밑에 들어있는 DHA 함량을 곱해버리면 총량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그람으로. 그 그람으로 금액을 나누면 가성비가 나온다. 가성비 1g당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게 나온다. 요렇게 구분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드시면은 대부분 다 DHA, EPA는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TG냐, TG, 그 다음에 RTG냐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EE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TG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 낮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EE 타입은 한 가닥으로 지방산 한 가닥으로 그냥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건데 이 RTG 타입은 세 가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죠. 한 가닥이 있는 게 세 가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연결 부위,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이 연결 부위가 붙어 있다가 우리 몸속에 이제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여기가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개씩으로 되어지고요. 이게 흡수되어져서 다시 결합을 해서 RTG 타입으로 몸속에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RTG 타입을 먹어줘야 되고 그게 또 몸속에 훨씬 더 잘 들어가서 일을 잘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EE 타입이요. 일반적인 오메가3 그거보다 RTG 타입이 70%는 더 흡수가 잘 된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고 골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글을 많이 적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비바람 후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열이 상체에만 쏠려 있는데 혹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상담을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상담 보통 1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스 마이너스 우원님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다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 뭐 이렇게 한번 써놔 보시면 되겠네요. 반신욕을 하실 때 하체 반신욕 말고 상체로 해보세요. 상체만 반신욕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비바람 후회님, 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닥터 한스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전화번호는 공개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무실 상담 선생님들의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는 1833-3782. 예, 그 번호로, 화요일 날, 월요일은 전화를 하시지 마시고요. 화요일 날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바빠서 전화를, 하셔도 상담이 어렵습니다. 꼭 화요일 날 해주세요. 제 몸에 이것저것 안 좋은 것이 많아서 전화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이서 열심히 대화를 많이 하셨군요. 네, 예. 안구 건조증. 네, 아이고, 두 분이서 뭔가 열심히 하시고 계셨네요. 두 분이서 많은 말씀을 하셨네. 예. 황찬영님, 물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만 먹으면 트림 가스 차고 그러네요. 물은 소화가 되는 거고요. 가스 찬다고 소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트림이 난다고,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황찬영님, 물도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셔보세요. 꾸준히 좀 드셔보시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데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드시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이 없네요. 네, 그걸 먹고 나타나는 반응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서로 열심히 대화를 하시고 계시니까, 끼어들 데가 없네요. 다들,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라우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비오유키소 잘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간 온몸에 한기가 들고 물에 잠긴 듯 질척거리는 느낌, 산발적인 온몸 통증, 심한 허리, 아랫배 통증이 계속 있었는데 이틀간은 밤에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하루 종일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소변을 받고요. 한기 든다라고 하는 거는 염증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혈액 속이나 혈관 바깥이나 이런 데서 염증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증도 뭐 염증, 좀 전에 한기들은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 네, 주로 뭐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일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도 다 뭐 그냥 염증이죠. 그죠? 그 염증은 왜 일어났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섭취한 음식물이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되어져 있다. 소화 이런 걸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또 혹시나 상한 음식을 먹지는 않았는지, 그 다음에 뭐 너무 피곤하게 살은 게 아닌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세포대사가 활발해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님, 그러다가 그제 저녁에 소변에 그무스름한 냉둥이? 냉둥이가 뭡니까? 같은 것이 빠지고, 다음번 소변에서는 그무스름한 모래알갱이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냉둥이가
같은 것들이 소변에서 계속 나오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냉덩이가 뭔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뭐 모래알갱이는 도대체 모래알갱이 정도면 나오지도 못할 수준이니까 뭔가 뭉친 뭔가 있었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일단 뭐 좀 자세하게 상담을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염증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허리 아랫배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몸에 벼루지가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요로결석 때리는 게 비오유기소 덕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뭐 정확하게는 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좀 좋아지셨다니까 네, 괜찮으시겠네요. 처음엔 비타민C 때문에 결석 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부터 신장 관광이 약해서 노폐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 다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대용님, 복부 CT 검사에서 간 석회화 현상, 결절 왜 생기는지. 간에 석회하다 그 얘기잖아요. 석회라고 하는 게 뭐냐, 칼슘이 침착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칼슘이니까는 뭐 결절 같은 거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간에 왜 그게 끼어들었느냐라는 건데, 간에 왜 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 석회라고 하는 것도 그 검사를 사실은 조직을 떼어내가지고 칼슘 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CT로 그냥 봐가지고 그걸 석회다? 예, 그것도 좀 사실 저는 좀, 네, 의아하고요. 그냥 뭐 뭉쳐있는 조직하고 다른 이상한 뭔가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서 CT니까는요, 네, 띄어갖고 확실하게 띄어가지고 분석해보지 않으면 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좀 달리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지는 뭐 사실 좀 자세하게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저렇게 석회인지 아닌지, 네, 뭐, 그것조차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담낭 같은 데서 담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담석이라고 하면 그게 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돌이라고 하면 무기물질이잖아요. 근데 담낭에 무기물질이 그렇게 쌓이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지, 네. 좀, 네, 다른, 네, 내용들이 있어야 제가 뭔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뚱딴지님, 박사님 밥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말 틀린 말입니다. 예, 틀린 말인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위산은 물이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의 물이 들어오면 두 배가 희석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10배 중에 아주 적은 양만 희석이 일부 되긴 되죠. 근데 그 희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물 중에 들어 있는 이 음식물이 이 물과 만나가지고 녹아야 되거든요. 이 물 속으로 녹아야 되거든요. 그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위산이 희석이 되어진다, 또 뭐 그 소화효소제가 희석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얘기를 하는, 네, 하더라, 네. 그런 것들, 이야기들이니까요. 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몸살이 나서 몸이 아픈 것도 염증 반응이죠.
몸살이라고 하는 거, 염증 때문에 몸살이 나는 겁니다. 그 염증은 주로 이제 우리가 감기로 인한 몸살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나면 쉴 때 몸이 약간 한기가 들거나 뭐 몸살 비슷하게 오거나 또 사우나를 갔다가 나오면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역이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와 그 다음에 몸 이외의 그 항체가 아니라 항원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몸살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몸살 또는 뭐 이 한기 이런 것들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황인수님, 전화번호는요, 1833-3782. 거기로 전화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고요. 월요일은 전화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주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상담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유롭게 이야기를 해 보시려면 월요일 외에 요일에 하는 게 좋습니다. 프랭크 창님, 당뇨가 있는데 탄산 마셔도 되는지요? 자, 탄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콜라나 사이다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콜라하고 사이다에 한 병당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30g 이상 들어있습니다. 30g이면 밥 숟가락으로 6숟가락 정도 됩니다. 콜라 한 병에요. 밥 숟가락으로 6숟가락의 설탕이 들어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공기 먹는 양만큼이나 들어있다. 그런데 설탕이 포도당하고요. 퓨락토스, 즉 과당이라는 놈하고 두 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도당은 우리 일반 세포에서 분해가 되어져서 이산화탄소가 돼가지고 배출이 되어지는데 과당은 간에서 대사를 시키기 때문에 설탕을 먹으면 간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좋지 않다. 설탕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과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탕은 나쁘고 꿀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꿀이랑 설탕이랑 거의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꿀 속에 거의 70%가 설탕입니다. 설탕을 먹여서 설탕인 게 아니고요. 식물로부터 가져온 그게 설탕입니다. 식물로부터 꿀벌이 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그 물질 자체가 설탕이다라는 거죠. 설탕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뇨가 있으시면 이 설탕류나 합성화학물질이나 합성화학물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합성화학물질 이런 것들 거의 안 드시는 게 덕입니다. 절대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떡이님, 4개월이 넘게 아직도 배가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고 가스도 나오고 때로는 헛배 부르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뭐 1년, 1년 반 그 정도 기간도 걸리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하는 가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헛배가 부르다 가스가 생긴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는 뭐냐면 대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 가스는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가 되어져서 배출이 되어져 나가는 건데요. 그 배출이 안 돼서 몸 안에 있는 거거든요.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스가 생긴다라는 것은 대사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가스가 안 생기면 먹은 게 대사가 안 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대사가 안 되는 게 좋은가요? 되는 게 좋은가요?
그런데 가스가 왜 못 빠져나갔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왜 못 빠져나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염분이 몸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가 있어야 되는데 몸 전체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세포 전체에 골고루 소금이 퍼져나가서 골고루 들어 있도록 만드는데 시간이 1년, 1년 반 정도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너무 급하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 최고로 좋아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그럼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몸이 안 좋았던 기간이 5년, 10년이었던 겁니다. 5년, 10년, 긴 사람은 30년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한 그런 몸을 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한다. 세포가 전부 바뀌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1년, 2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뭐 빨리 바뀌는 적혈구나, 네, 120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빨리 바뀌는 게 그런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급한 거죠. 뭐,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야 내일 당장 그냥,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지만은, 20년, 30년 그렇게,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온 것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사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빨리 돌아오기도 해요.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좋아진 지금 꼬르륵 소리도 나고 뭐 가스도 나오고 뭐 예전에는 저런 것도 안 되고 있었다. 신진대사 자체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좀 그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뚱딴지님, 영양실조로 쓰러진다면 어떤 영양 때문에 쓰러지나요? 영양실조의 기본은 포도당, 소금, 그 다음에 포도당, 소금, 아미노산, 뭐 이런 정도죠. 주로 메인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있을 수 있나요? 네. 뭐 그냥 탄단지죠.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이 없다고 뭐 쓰러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 뭐 이 정도죠. 좀 더 나가면 비타민. 근데 비타민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은 거의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포도당을 제대로 못 집어넣어서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 거고요. 소금 부족해서 쓰러지면 그냥 뭐 큰일 나는 겁니다.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이 서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글루타치온은 언제 먹어야 되는지요? 글루타치온은 식사 후에 오메가3 같은 거 먹을 때 그때 같이 먹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뚱딴지님 반갑습니다. 질문을 많이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을 쭉 써놨다가 질문을 하면은 좋죠. 그래서 뭐 상담을 하실 때에도 미리미리 저는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기에다가 이런 이어폰을 꽂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고정을 시켜 놔야 되는 거죠. 네,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화상 통화를 합니다. 상담할 때. 네, 그리고 보통 1시간 또는 2시간 뭐 그 정도 걸리니까는요. 네, 그렇게 해야죠. 전화 들고 이렇게 상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김태주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술 먹고 비타민C 섭취해도 되나요? 네, 괜찮죠. 뭐 저는 술 마실 때 예, 자주 네, 종종 중간중간에 비타민C를 한 알, 두 알, 세 알 이렇게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예, 꽤 괜찮죠. 윤숙기님 반갑습니다. 영양제 열심히 먹으면 요실금이 좋아집니까? 그건 뭐 해봐야 되겠죠. 예, 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지금 말하는 뭐 한 개 한 개 따져보면 무슨 영양제를 먹으며 또 열심히 먹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열심히 먹는 거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뭐 어떤 누구도요, 지금 저렇게 질문하면 답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치료됩니까?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치료됩니까? 그러면 치료된다고 대답을 해주는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SNS 상에서 우리 지금 뭐 개인적인 토킹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론화 되어진다? 일반화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일반화. 근데 일반화가 되어진다는 게 지금 말하는 사람 몸이 천차만별 다르고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 먹고 있는 게 다르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네. 뚱딴지님 댓글창에 질문 남겼는데, 맹장 수술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맹장을 떼어내버리면 맹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면역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맹장의 주머니에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면역을 몸 전체에 면역을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 네, 이 얘네들을 만들어내고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는데 그걸 떼어내버리면 면역 조절을 하는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맹장 수술을 뭐 일부러 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권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잘 판단을 해야죠. 수술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가 판단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아봐야 그 판단이 가능해요. 맹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쓸개, 담낭이요. 이걸 띄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죠? 담낭은 주로 띄어내는 이유, 띄어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입니다. 물을 적게 먹으면 담낭 속에 수분이 자꾸 사라지고 수분이 증발되어지는데 이 담낭은 담즙살을 모아 놓았다가 식사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이러는데 이 모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수분이 자꾸 여기서 증발을 해버리면 여기가 굳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 굳는다. 담즙이 서로 분자간 서로 땡기는 힘에 의해서 차곡 쌓여가지고 굳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마치 플라스틱처럼 그렇게 굳어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결국 빼내지도 못하니까 잘라서 떼내버리게 되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낭을 뺏기고 싶지 않으시면 물을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담낭을 훔쳐간 이 범인은 물입니다. 물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 담낭의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 대부분 다 에이 쓸데없으니 그냥 잘라내시죠.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네.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다른 장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뭐 자궁 드러내는 거를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사인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궁이 뭐 하는 데입니까? 호르몬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같이 이제 이, 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아팠던 이유는 등산을 갔는데 배낭을 좀 무겁게 져 가지고 허리가 좀 아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가 한 개가 여기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척추 분리증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생겼냐 물어봤더니 유전이랍니다. 유전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져 가지고 허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정말, 예, 정말 무지무지 많이 아팠습니다. 한 달 정도 계기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약이라도 사 먹자.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한 번 더 찍자. 그래서 두 번을 찍었는데요. 결국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약을 지어주면서, 이 약 먹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MRI를 찍어봐요. MRI 찍어보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받아와가지고, 한 3일인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한 개도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설사만 생깁니다. 약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내 몸을 내가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떨 때 안 아픈가? 이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녁에 누울 때가 가장 많이 아프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덜 아파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왜 덜 아프냐 이거죠. 밤새 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아, 쉬면 되겠구나.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밥 먹고 목욕하고 누워 있고 밥 먹고 자고 그거만 했습니다. 한 2달을.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낫는 겁니다. 근데요, 다른 것들도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다. 저는 이가 아플 때 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고민을 하시고요. 네. 몸 안에 있는 뭘 띄어낸다. 그거는 좀 잘 고민을 해서 의논도 해야 되지만은요. 누구랑 전문 담당 의사랑 의논도 해야 되는데요. 야,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한 사람 말을 믿고 그 말을 믿기도 어렵고. 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반신욕 1시간 하고 자전거 1시간 타고 땀을 엄청 흘립니다. 그 전에 비타민C 3개 먹고 우루사 100mg이죠. 100mg 1개, 마그네슘, 울트라 1개 먹고 있는데 당뇨에 도움이 되리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는 혈당이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혈당이 낮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 혈당이 지금 낮다는 도대체 얼마이길래 혈당이 낮은, 이게 무슨 얘기죠? 당뇨에 도움되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운동하지 않고 하는 혈당이 낮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당 농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낮은 거예요? 네.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제가 잘 못 읽었나요? 예, 지금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질문 좀 해주세요. 뚱딴지님. 저는 담낭 떼자고 권유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장기를 함부로 떼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현명하셨네요. 근데 보세요, 저렇게.
떼자 얘기를 했는데 안 떼고 지금 아무 일 없는 겁니까? 안 떼기 잘한 거잖아요, 결국. 아,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네. 여러분들도 좀 네. 심각한 그런 일들은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물을 좀 마셔가면서 네, 물을 열심히 잘 먹어야 됩니다. 아하, 지금 또 봅시다. 김혜원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B 20개, 키토산 10개, 유산균 먹고 있는데 폭식증이 생겨서 힘들어요. 이게요,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비타민C하고 이런 영양제 먹고 나서 폭식증이 생긴 겁니까? 그거 알아서 조절 잘 하셔야죠. 그 다음에 원래 폭식증이 있었는데 저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라면 폭식할 때마다 키토산 한 번에 10개씩 드시고요. 비타민C도 한 번에 그러니까는 그 폭식 식사 한 개 할 때 한 10개씩 드시고요. 그러면 총 20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폭식을 해도 붙잡고 빼내버리니까 괜찮은 거죠. JSG님, 닥터 한스의 멤버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하미하예요. 이분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정말 제대로 예의를 갖추신 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저도 한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화 걸어가지고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 연구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누구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다, 이런 정도 이름이라도 얘기해야죠.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자기 연구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정말 똥매너입니다. 똥매너. 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 이분 정말 괜찮으신 분이시네요. 글루타치온 두알, 비타민C, 용융소금, 물과 같이 먹고 공복에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되죠. 글루타치온은 두알을 식사 후에 오메가3랑 같이 먹고요. 비타민C는 식사하기 전에 먹고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드시고 음식에 넣어서 먹는데도 부족하면 소금을 물에 식사 후에 물 머그컵 같은 데다가 소금 1티스푼이나 자기 맛에 맞추어서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혜원님, 폭식증이 생겨서 부작용인가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이제는 무섭네요. 부작용일 수 있죠. 네, 나빠지는 거면 부작용일 수 있죠. 저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C를 먹고 키토산을 먹고 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잘 되고요. 키토산이 섭취한 음식물을 붙잡고 빼내버리기 때문에 지금 김혜원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붙잡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양을 6개로 줄이십시오. 키토산. 둘, 이렇게 줄이시면 나을 것 같고요. 비타민C는 지금 제 생각에는 20개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20개 드시는 게 낫습니다. 키토산 양을 줄이시면 이제 끌려 나가는 양이 감소되니까요. 좀 나아질 수 있겠죠. 네. 노형임님, 반갑습니다. 피어 여기서 구매하려는데, 닥터 한스 쇼핑몰이라고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가면은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세트로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염도계라는 것을 구매를 해서 소변의 염도를 재보시고 염분 섭취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염분 섭취량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변으로 염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0.9 정도 나오면 되는데 그 이상 나오면 염분량을 섭취를 그냥 조절을 해야 됩니다. 줄이거나. 네, 그래서 보통 0.9에서 1.3 사이에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뭐 연세가 뭐 40대 이상 정도 되신 분의 여성의 경우에는 뭐 0.5가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올라가면 1.6이 나오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해지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춥니다. 건강해져야 그래서 20대 30대의 나이인 사람들은요 보통 0.9%가 딱딱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네, 염도계 네, 같이 예, 구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소화 효소제 비오유키소를 먹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화 효소제도 같이 예,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들을 관찰해서 열심히 써놓으셨다가 상담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게 왜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먹어봐야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뭘 먹으면 되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비타민 C, 오메가 3, 유산균, 키토산, 소금, 네, 이런 걸 먹어봐라. 그 이야기뿐입니다. 어떤 몸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냥 이거부터 먹으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이 5가지 안에는요. 탄단지,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단백질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영양을 골고루 채우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세트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영양을 채운 뒤에 그 다음 영양이 채워져야 소화도 잘 되고요. 소화가 되어져야 나머지 그 다음에 뭐 혈압이냐, 당뇨냐, 콜레스테롤이냐, 가려움이냐, 뭐 자가 면역 질환이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소화가 안 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화부터 잘 되도록 빨리 해결을 봐라. 그거고요. 소화부터 잘 되고 있는 네, 상황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랭크 창님, 운동할 때보다 운동 안 할 때가 혈당 낮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운동할 때보다 안 할 때가 혈당이 낮다. 야, 이거 참 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이 질문 안에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후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렇게 물으면 어떤 누구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제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6개월 전에 3개월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3개월 동안은, 3개월 전 동안은 운동을 안 했어요. 근데 혈당이 내려갔어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 뭐 식사량이 달랐다든지 뭔가 있었겠죠. 운동 안 할 때는 뭐 덜 먹었다든지 뭔가 있겠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때의 상황이 필요한 거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뭐 어제는 운동했는데 혈당이 올라가 있고 오늘은 운동 안 했는데 혈당이 떨어져 있고 이거 하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냐 이건 이제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3개월 동안 꾸준히 했더니 그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네. 뚱딴지님, 저는 운동하면 혈당이 80 나와요. 단 음식 먹으면 혈당이 300이 나와요. 많이 나오네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죠. 빨리빨리 당 조절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좋아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동사항 약사님. 야,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리포소말 비타민C 먹어야 되나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돈 10,000원에 리포소말 비타민C를 100g을 사요. 100g을. 그래서 흡수가 80이 된다고 봅시다. 80g이나 된다라고 봅시다. 그럼 80g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 비타민C는 200g을 살 수가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200g. 근데 흡수율이 50%가 되겠습니까? 흡수율이 좀 낮다고 봅시다. 좀.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102배씩이나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돼봐야 60, 70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뭐 절반씩 차이 나고 그렇게 볼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면 120g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포소말 80g 들어가고 얘는 120g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40g이나 더 들어간단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장난에 속지 마세요. 마케팅입니다. 다 마케팅에. 그러니까 본래의 자연으로부터 추출한 비타민C가 이게 있는데요. 그 비타민C에다가 뭔 짓을 해가지고 자꾸 뭐 리포소말이라서 흡수가 잘 되네. 또 중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이 안 썰이네. 이거 다 마케팅입니다. 정작 내 몸에 필요한 건 뭐냐면 원래 비타민C가 필요해요. 원래 비타민C. 중성화 시켜놓은 비타민C는 원래 비타민C가 아니에요. 항산화 작용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중성 비타민은 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예 애시당초 비타민C를 먹는 이유는 항산화를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메인 목적이. 두 번째가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성화 시켜놓은 거 소화를 잘 시키는 데 도움 한 개도 안 됩니다. 리포소말 비타민C 소화시키는 데 도움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목적이 뭡니까? 항산화를 목적으로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리포소말 비타민C고 중성화 시켜 놓은 거고 뭐 항산화도 안 되고 소화도 도움 안 되는데 왜 먹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쓰레기예요. 네. 정말 장난, 마케팅의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위장이 너무 속이 쓰여 가지고 도저히 비타민C를 못 먹는다. 그런 경우에는 중성을 처음에 조금씩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도움은 크게 많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먹는 게 아니라 버리겠습니다. 그냥 내 몸에 해만 줄 것 같아요. 예. JSG님 반갑습니다. 올 2월부터 글루타치온 2알이랑 쭉 공복에 먹고 있는데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가요?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이유를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흡수를 시키는데 불편하다. 네, 흡수율이 오메가3랑 먹을 때가 훨씬 더 좋다. 그것 때문에 식후 오메가3를 먹을 때 흡수시키기를 원하는 영양제를 같이 먹어준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미노산이고요. 분해가 되어져 갖고 흡수되는 게 일반론입니다. 네. 그런데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분해가 안 되어도 흡수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메가3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복에 먹고 있을 때 흡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분해가 돼야 돼요. 공복에 뭐 소화 효소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공복에 분해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먹으면 손해죠.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소화를 한참 시킬 때 소화가 잘 되도록 할 때 그때 먹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동사항 역사님, 위산 때문에 녹아서 혈중까지 비타민C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타민C가, 녹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녹아야 흡수되죠. 비타민C 알맹이로 되어져 있는, 입자로 되어져 있는 것은 흡수가 안 돼요. 녹아야 흡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위산에서 녹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장에도 위산에서 녹았으면 장에 가서도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녹아야 흡수가 되는 거고요. 예, 녹지 않은 알맹이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건 들어가면 큰일 나죠. 혈관 막힙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정보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예, 또는 정말 이거 뭐 중고등학생을 뭐 비하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정말 아무나 막 써놓은 글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서로 막 대화하고 있으면서 그냥 뭐 여러분들도 왜 친구들 간에 얘기를 하든 누구랑 얘기할 때 보면은 뭐 맞는 말, 안 맞는 말, 안 맞는 말 그냥 막 섞어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버들도 저도 뭐 가끔 다른 분들 그 유튜브 보기도 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뭐 진짜 바닥 수준도 있고요. 중간 수준도 있고요. 좀 하이 레벨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그냥 어디서 듣고 온 말을 가지고는 예, 그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예. 리포저말도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성 비타민도 드셔보시고요. 일반 비타민C도 드셔보시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다 먹어봤어요. 예. 다 먹어봤는데 일단은 뭐 과학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뚱딴지님. 저는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것도 소화가 안 돼서 그럴까요? 대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가 안 돼서도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체 들어있는 물질 때문에도 그런 거니까 뭐 그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뭐 어느 쪽인지 둘 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프랭크 창님, 공복에 운동할 때보다 운동하지 않을 때 혈당이 낮습니다. 인상에서 서너 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운동하고 120에서 130, 운동하지 않고는 110에서 120 정도. 이게 서너 번 체크를 해봤다. 근데 뭘 먹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서너 번이라고 하는 게 뭘 먹고 있느냐. 그 먹은 물질의 양에 또는 어떤 성분, 이런 것에 따라서도 또 다르죠. 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이 그냥 무조건 맞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운동을 했는데 혈당이 100, 2, 30을 운동을 했는데 100, 2, 30을 찍고 있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잠깐만요. 지금 공복에 운동할 때보다 운동하지 않고 혈당이 운동하지 않을 때 혈당이 낮다. 예, 예. 그러니까는 공복 혈당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복에 운동을 할 때 높고 공복에 운동을 안 할 때 낮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저게 저분한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 저렇다고, 완전 저렇다라고 생각하고, 저게 맞는 말이다 생각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운동을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저분은. 다른 분들은 안 그런 경우도 많고,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전부 다 천차만별 다 다르다. 일률적일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져 있는 거고요. 저분은 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운동을 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느냐면 몸에 그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쓰려면 몸에 있는 당분이 분비되어져 나와야 돼요. 공급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 공급되어지는 거가 글루카곤에 의해서 분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과하게 분비가 되어져서 그 포도당이 몸에서 많이 분비되어져 나와 버리는 겁니다. 글루카곤 분비량 많고 그것 때문에 포도당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올라가 있는 거고 안 움직이고 편안하니까 그냥 몸에서 일정 수준 원래 쓰고 있는 양 분비를 안 시키고 일정 수준 그냥 계속 있는 거. 자, 인슐린 분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하루 중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시간은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그 2시간입니다. 하루 3끼 먹으면 인슐린 분비되는 때는 6시간 동안 분비됩니다. 하루 중에 6시간. 나머지 18시간은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져서 나의 혈당 농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유지를 한다. 18시간.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인슐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을 하게 되면 글루카곤이 분비량이 증가하고요. 글루카곤이 분비가 증가하니까 몸에 있는 포도당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하고 근육에 저장되어져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분이 있는데 걔가 분해되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럼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저분은 왜 저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이거가 이제 관건인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 이유는요. 운동이 너무 과하다. 네, 과하다. 당분이 예, 운동이 과해서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억지로 돌고 있다. 어쨌든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운동이 두려우신 건가요? 네. 자, 편안한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편안한 운동.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거. 네. 어쨌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뚱딴지님, 철분제와 먹지 말아야 할 영양제. 철분제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나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철분제. 철분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같이라고 하는 게요. 동시에 먹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김순디님, 반갑습니다. 암 환자가 먹어야 할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우선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암이 오게 된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 배경 안에는 피로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았다. 네, 잠을 제대로 안 잤다. 네, 그럼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영양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영양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양제 전부 다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 이렇게 되죠. 제가 대충 절반만 말씀드릴게요. 절반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5대 항산화제요.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MSM,
요게 대충 말씀드린, 그고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전부 다 꺼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식을 할 때는, 무조건 삶아서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기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거 다 깨끗하게 빠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기가 어려우니까 자연 상태에서 나는 음식을 그대로 양념해 갖고 먹는다. 그 다음에 염분을 게을리 먹으면 안 됩니다. 저염식 하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을 텐데요. 저염식 하시면 더 해결 안 됩니다. 물론 뭐 이 해결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절대 저염식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단백질 섭취는 식물성 단백질 중심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다 생선, 이거 계란 안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나서 제가 저거 10년 전에 나온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영상을 보고 뭐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오늘은 꽤나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저기다 보내드린 건데요. 그 계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란도 제끼시고요. 그냥 해봐야 뭐 바다 생선 정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정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삶고요. 열을 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쪄버리는 게 나아요. 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압력밥솥에 쪄가지고요. 저 기름류를 다 분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뜨면 다 걷어내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먹어도 육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양만 먹는 게 낫다. 저도 이제 육식을 좀 많이 줄여보려고 그럽니다. 동사황 약사님, 지금처럼 하루에 대여섯 번씩 새알 3000ml씩 15에서 18알 잘 챙겨 먹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네, 저는 중성 비타민 하고요. 디포저말, 마케팅. 여러분들 그냥 돈만 쓰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꿀벌님, 비오유키소 비타민C 식전에 복용하고, 식사 후에 오메가3, 식사 후에 그냥 바로 드시면 되고요. 그게 걱정이 되시면 뭐 30분 정도 뒤든 1시간 뒤든 뭐 편한 대로 드시면 됩니다. 네. 글루타치온 하루 6알 정도, 6알 정도. 맥시멈 6알이고요. 미니멈 3알 정도를 먹어야 그래도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적당한 수준이 6알이고요. 보통 한 3알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JY님, 제가 메니에르라고 진단받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소금 먹고 건강은 좋아진 것 같은데 귓속이 좀 아파요. 메니에르에는 커피나 저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가 좋아지니 하나가 말썽이네요. 예전에 1년에 몇 번 엄청 어지럽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지금 귓속이 좀 아파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염분을 먹고 아픈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저 비오유키소 다 먹고 있는 거죠. 비오유키소 다 먹고 계시는 건가요? 소금만 먹고 있는 건가요? 뭐만 비타민C도 드시고 계시는지. 어쨌든, 그런 소금이나 비타민C나 키토산이나 이런 걸 먹고 나면 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집니다. 즉, 면역 반응이 잘 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평소에 저 메니에르가 생긴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를 이제 해결을 해 보려고 나타나는 일종의 호전 반응의 개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내 몸의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뭐 한 방에 그냥
이 밀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불편하고 힘드시면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유기소소와 효소제 전부 골고루 다 드시는 게 더 옳습니다. 한 개만 치우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하시는지 도대체 다 먹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골고루 그렇게 다 꾸준히 계속 먹어 보시고요. 뭐 해결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그건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니까 양 조절은 본인 몸에 맞게 본인이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네요. 프랭크 창님, 반신욕 1시간 하고 실내 자전거 1시간 합니다. 반신욕을 하시는군요. 반신욕을 하고 나서 실내 자전거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반신욕을 1시간 하면, 반신욕을 하면은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몸속에. 그러면 이제 포도당 소모가 속도가 낮아지겠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죠. 실내 자전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공복 상황인데, 포도당이 덜 떨어진다는 얘기는 분비되어져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몸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지금 실내에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그거 같아요. 산소 부족. 예. 실내가 혹시 그 문 꽉 닫아놓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좁은 방에서? 뚱딴지님, 활성 비타민 무슨 뜻인가요? 활성 비타민,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비타민. 네, 비타민 뭐, 류 중에 그런 비타민도 있죠. 네, 그냥 정상적인 거 열심히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타월 한 개 흠뻑 젖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 이 얘기신데요.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하게 해서 몸이 피곤해져 있는, 네, 그래서 대사가 안 되는, 그런 피곤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JSG님,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울트라 마그네슘 두알, 칼슘 두알, 비타민C, 용융소금, 물과 같이 먹는데 또 괜찮은데 몸에 좋은 도움이 되는지요? 물과 같이 먹었는데도 괜찮은데 먹었는데도 괜찮은데 도움 되죠. 먹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요. 키토산이 빠져 있고요. 오메가도 빠져 있고요. 유산균도 빠져 있고요. 키토산 빠져 있고요. 예. 그 나머지 다른 것들도 같이 좀 먹어 보시고요. 비타민 B도 드시고요. 근데 왜 먹고 있는지 지금 좀 써놔 주시면은, 예, 왜 먹고 있는지. 문미애님 반갑습니다. 키토산 매 식사 전 새 알 먹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 이 새 알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자, 어, 체중 감량을 하시고 싶으시면 세 알, 네 알, 다섯 알, 여섯 알, 네, 식사 먹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많이 먹는다 그러면 10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변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라서요. 네, 그래서 살이 찌고 싶다 한 알. 그냥 건강관리 수준으로 적당히 나는 식사량을 공깃밥 한 개 정도 이렇게 먹으면 그냥 두 알. 나머지 나는 살 빼고 싶다 그러면 세 알 이상. 네, 그런 형태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다. 네, 두 알도 드셔보시고 다섯 알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뚱딴지님 집중력, 기억력 장애 원인이 뭘까요? 뭐 첫 번째는 뇌세포로 산소와 포도당과 혈액이 잘 못 가고 있다. 네. 그 다음에 혈관, 뇌세포에 신경, 혈관 노화되고 있다. 당독소가 쌓이고 있다.
집중력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네, 뭐 집중, 산만한 뭔가 있을 수 있고, 뭐 걱정, 스트레스, 안정이 되지 않았어. 그런 게 이제 집중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기억력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양 성분들도 안 가고, 산소 물질 안 가고, 그다음에 노화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우울, 공포, 공황장애 이런 게 있으면 또 뭐 점점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빼놓고 기본적으로 영양소는 골고루 다 잘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을 만들어주고 나의 뇌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영양 성분들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있느냐, 운동은 잘하고 있느냐, 제 영상 중에 기본에 충실한 관리 그거 좀 찾아서 그거 다 잘 하셔야죠. 그걸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것을 해가면서 뭔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인터넷에 좀 검색해 보세요. 원인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고, 덕분에 열심히 머리 돌리느라고 고생한 것 같습니다. 물을 2번이나 먹었는데요. 입이 마르네요. 입이 말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질문들 많이 잘 해주셨네요. 좀 길게 글을 써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다음부터는 더 많은 질문들을 적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쭉 질문해 주시면 도움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긴 시간 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뭐 또 계속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생각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도 별 내용이 없고 정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모르는 게 많고 저도 제가 하는 말이 뭐 다 맞다라고 책임을 질 수도 없고요. 또 그냥 모든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 좋은 이 삶,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닥터 한스에서 제 영상을 많이 오신 분, 많이 보아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씩 계속 이렇게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상담을 할 수 있으실 능력이 될 만한 분들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